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어제 11월 22일은 참 우울한 날이면서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발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울했던 이유는 대한민국과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에서 원고인 제가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1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찬찬히 검토해 보니까 그런대로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저를 포함한 애국국민 480명이고 피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한 헌법재판관 8명입니다. 이 재판은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에 시작해서 6년 7개월간 서류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는 절차 등은 전혀 없이 원고와 피고가 준비 서면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형사사건의 객관적 실체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엄청난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암초가 뭐냐? 그것이 원고 적격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왜 제3자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느냐? 다시 말해 저를 비롯한 480명의 애국 국민들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각하 결정이고 그 각하 결정이 바로 암초였습니다. 저를 도와주고 있는 많은 법률가들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원고 적격성 문제입니다. 만약 어제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더라면 이 재판은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원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법리, 각하 결정을 뒤엎을 그런 방법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면 사실상 재판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게 아니고 기각한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관 8명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패소는 했지만 저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원고인 제가 주장했던 불법 탄핵의 그 증거들을, 그 세 가지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1심 판결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제65조를 위반했다는 것. 둘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제32조, 제36조, 제24조를 위반했다는 것.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탄핵 결정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려 있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의 대부분 판결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실려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것.
이게 제가 주장한 3가지 내용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그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에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니면은 트루팍 아랍의 숫자 1, 트루, T-R-U-E, 진실, 팍, P-A-R-K,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약자, 트루팍 아랍의 숫자 1.com, 그게 거짓과 진실의 홈페이지입니다. 그 홈페이지 제일 앞부분에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상 소송 준비 서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글 속에 제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심 판결문은 제 주장을 소개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예요.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시하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탄핵 당시의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 탄핵한 주심재판관 강일원, 그리고 대통령 측 변호인 등, 여기에는 조대한 민정수석 등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 불법 탄핵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입증하는 본격적인 재판은 항소심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항소심 원고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항소심은 이제 1심은 끝났기 때문에 항소심은 별도의 재판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따로 있습니다. 별도의 재판이기 때문에 1심 원고가 자동적으로 항소심 원고가 되는 건 아니고 1심 원고 중에서 항소심 원고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 480명의 원고들한테 일일이 제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원고가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는 의사를 알아야 그걸 첨부를 해서 이 법원에 재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항소심은 저 혼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 변호사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원고 적격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니까 혼자서 진행해도 된다라고 변호사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저 혼자서 진행할 생각이고, 만약 1심 원고 중에서 그래도 꼭 원고라는 그 기록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진행 중인 그 불법 탄핵을 기록한 극영화는 지금 시나리오가 마지막 완성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초에는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시나리오를 갖고 영화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